안녕하세요. 분석돌이 동산동스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첼시 대 맨체스터 시티 리뷰를 다뤄보겠습니다. 1부는 시티의 공격을 막아낸 첼시 수비 전술은 무엇이었는지, 2부는 시티의 압박 속에서 첼시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펼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키포인트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빌드업은 주로 측면에서 벌어졌는데요. 첼시 수비 전술의 핵심은 중앙 빌드업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첼시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맨체스터 시티 또한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시티는 윙어를 양 사이드에 붙여놓는데요. 이것은 상대의 수비 간격을 벌려놓기 위함입니다. 벌어진 상대의 수비 간격을 이용하여 중앙에서 연계를 통해 공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시티는 우측 윙어를 낮은 위치까지 내려서 빌드업에 관여하게 합니다. 때문에 주로 왼발을 쓰는 선수들이 이 자리에 배치됩니다. 빌드업은 이 내려온 윙어와 화면에 표시된 수비수들이 주도해 나갑니다. 스털링과 베르나르도 실바는 마레즈와 스위칭을 통해 번갈아가며 우측에 위치합니다. 이는 계속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에게 마크맨을 헷갈리게 하여 교란을 주기 위함입니다. 시티는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빌드업에 활용합니다. 하프 스페이스란 필드를 세로로 5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사이드와 중앙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풀백인 워커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합니다. 측면 바깥으로 돌아 움직이는 것을 오버래핑, 안쪽으로 침투하는 것을 언더래핑이라고 합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실바도 적극적으로 침투합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은 모두 수비를 끌고 들어감으로써 측면 윙어인 마레즈에게 안쪽 공간을 부여해주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또 우측에서 빌드업을 통해 상대 수비 대형을 끌어내고 이후 빠른 반대 전환을 통해 상대에게 1대1 경쟁을 시키는 아이솔레이션을 시도합니다. 아이솔레이션이란 드리블이 강점인 선수에게 상대 수비수와 1대1로 승부를 내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네가 사이드에 붙어있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윌리안이 올라가 있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맨시티였는데요. 이것은 첼시의 약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시티의 중앙 빌드업을 차단시키는 데 주력한 첼시는 측면을 일부러 내주는 수비를 취합니다. 이후 윌리안을 비롯한 선수들이 빠르게 수비를 내려오면서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측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마레즈입니다. 사선으로 침투하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바가 우측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스위칭을 하는 모습입니다. 알론소가 끌려오면서 공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털링이 우측에 위치합니다. 마레즈는 침투하여 루이스를 끌고 가고 실바는 생겨난 공간으로 볼을 받으며 침투합니다. 언더래핑을 통하여 수비를 물러나게 하는 워커입니다. 측면에서 2대1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윌리안은 빠른 복귀 후 중앙 공간을 최소화시킵니다. 측면을 막기보다는 중앙을 커버합니다. 중앙을 허용하게 되면 시티의 공격이 살아납니다. 이후 반대편 아이솔레이션을 시도하는 시티입니다. 다음은 첼시의 전방 압박입니다. 아자르는 중앙 수비수와 골키퍼 간의 빌드업을 방해했습니다. 양 윙어는 풀백을 1대1로 마크합니다. 시티와는 다르게 첼시의 풀백들은 상대 윙어를 경계하여 압박에 크게 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전방에 숫자가 부족하게 되는데요. 부족한 숫자는 코바치치와 캉테가 중앙 수비수를 1대1로 마크하면서 보완했습니다. 또 생겨나는 문제는 이 둘이 모두 올라가면 중앙에 조르지뉴밖에 남지 않는 것인데요. 조르지뉴 또한 압박에 가세하면서 중원이 비게 됩니다. 비게 되는 중원은 루이스와 리디거가 번갈아가며 올라와 커버했습니다. 전방 압박을 하는 코바치치, 아자르, 캉테입니다. 풀백에게 볼이 가면 윌리안이 달려들어서 압박합니다. 높게 올라와서 중앙을 커버하는 루이스입니다. 중앙의 호흡이 맞지 않은 압박에 실패하면 이렇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첼시의 또 다른 수비 형태입니다. 첼시 수비의 핵심은 시티의 중앙 빌드업을 저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키플레이어는 아자르와 조르지뉴였습니다. 아자르와 조르지뉴는 번갈아가면서 페르난지뉴를 마크했습니다. 아자르는 중앙 수비수와 페르난지뉴 사이에 패스 길목을 막는 수비를 펼칩니다. 이때 다른 중앙 수비수가 비게 되는데 코바치치나 캉테가 올라와서 마크해 주었습니다. 이는 4-4-2 대형을 띱니다. 아자르가 페르난지뉴를 놓치거나 수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조르지뉴가 올라와서 마크를 했습니다. 이 대형은 4-2-3-1 형태를 띄었습니다. 아자르와 조르지뉴 간의 호흡이 중요한 전술이었습니다. 아자르가 패스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코바치치가 올라와서 반대편 수비수를 마크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페르난지뉴를 놓치는 실수를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패스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아자르가 잘 막고 있다고 판단되면 조르지뉴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반대편 수비를 마크하며 4-4-2 대형을 만드는 코바치치입니다. 아자르가 페르난지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면 조르지뉴가 올라와서 페르난지뉴를 마크합니다. 페르난지뉴가 아자르의 압박을 벗어나면 압박을 시작하는 조르지뉴입니다. 이후 아자르가 패스 길목을 막자 다시 내려갑니다. 페르난지뉴가 아자르의 압박을 벗어나자 압박을 가하는 조르지뉴입니다. 2부에서는 첼시가 어떤 방법으로 시티의 압박을 벗겨냈는지 다루겠습니다.